최근 튀르키예로 국호를 바꾼 터키, 한 여성이 한국인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단 3초도 참을 수가 없다며 학을 떼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깔끔한 사람들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여성은 대체 무슨 이유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출신의 아슬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향수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그동안은 꽤나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정말 뼈에 사무칠 정도로 엄청난 결핍을 느끼게 되었고, 그건 다소 뜬금없게도 바로 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의 광팬이었는데요. 지금이야 한국 문화는 터키에서 매우 유명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문화는 비주류 문화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터키인들이 한국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을 때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었고, 언젠가는 꼭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겠다는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로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저는 데이팅 앱을 통해 터키로 파견을 오게 되었다는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와 사귀기로 했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만약 제가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자 한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그와 교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 매체 속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키도 작고 기본적인 자기관리조차 안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깨도 여자인 저보다도 좁았을 정도로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선 이상한 악취까지 났기에 이건 도저히 제가 생각했던 한국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키도 크고 다부진 체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세련되게 생겼기로 유명하거든요. 물론 저는 그러한 전형적인 한국인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그의 겉모습에 약간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일단 그는 분명 한국인이라더니 제가 그에게 한국어를 좀 배울까 해서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해보니 그는 한국은 사실상 중국에 속해 있는 나라라고 하며 한국인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중에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서 배우고 있고, 요즘은 대부분이 중국어를 선택한다는 기괴한 답변을 건네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쓸모없는 한국어 대신 세계 공용어 중국어를 선택했으므로 한국어는 전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한국인들은 분명 겸손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은 터키에서 연예인 취급을 받는 한국인이라면서 한국인인 자신이 저를 사귀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며 허세를 부려댔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는 한국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처참한 교양 수준을 보여주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는 터키의 화장실 요금이 아깝다며 갑자기 길거리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의 야만적인 행동에 기겁을 하며 말리자 그는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곤 한다며,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소변쯤이야 뭐 어떻냐며 끝까지 고집을 부려대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에게 화장실 요금을 내주고서야 그는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를 멈추고 만족한다는 듯이 유료 화장실로 향했죠. 그는 그 이후에도 잠깐 어디 좀 다녀오겠다며 뜬금없이 으슥한 골목길로 사라졌다가 1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오곤 했는데요. 그리고 그를 몰래 따라간 곳에서 그는 아니나 다를까 길거리 으슥한 곳에서 노상방뇨를 일삼고 있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교육을 아예 못 받았는지 식사 예절 또한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분명 한국인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는 접시에 음식 찌꺼기를 뱉거나 지나치게 쩝쩝거리는 역겨운 소리를 내는 등 교양 없는 식탁 매너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수준 낮은 터키 음식 대신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중식이나 먹자며 터키를 비하하기도 했죠. 결국 그가 냅킨으로 코를 풀고 그 잔해물이 훤히 보이도록 테이블에 내팽개치는 장면까지 보게 된 저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그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세련된 문화는 전부 거짓된 것이고 실제의 한국인들은 야만적이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다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서유럽 일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수진이라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 교양도 없고 수준도 낮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인 수진은
예상치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했으며 함께 방을 쓰는 룸메이트들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한다든지 자신이 한국에서 챙겨온 한국 기념품을 나눠준다든지 하며 한 번 보고 말 사이일지도 모름에도 매우 배려심 깊고 정겨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또한 무엇보다도 그녀는 제가 전에 만났던 한국인과는 달리 서양인만큼이나 하얀 피부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몸에서는 채취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향수 연구원으로서 향기에 상당히 예민함에도 수진에겐 정말로 부드러운 살 냄새만이 느껴졌을 뿐 그녀에게선 어떠한 악취도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현재 제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방에는 수진을 제외하면 전부 다 백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백인들에겐 아무리 씻어도 감출 수가 없는 시큼한 채취가 나기 때문에 제가 묵고 있는 방의 투숙객들은 전부 다 향수를 덕지덕지 뿌려서 자신의 냄새를 감추려고 하죠. 물론 그럼에도 냄새는 감출 수가 없고 결국 향수 냄새와 시큼한 냄새가 섞여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이상한 악취가 나곤 합니다. 그러나 수지는 아무런 향수도 뿌리지 않음에도 그녀에게선 그저 포근한 살냄새만이 날 뿐이었고 결국 같은 방에 묵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수진의 살냄새에 엄청난 부러움을 느끼곤 했죠. 저는 특히나 냄새에 예민한 사람으로서 수진의 이러한 특별한 능력에 더욱 부러움과 호기심을 느꼈고 그래도 채취가 아예 안 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거의 24시간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야말로 한국인 연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하루에 2번씩이나 샤워를 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칫솔과 치약을 가지고 다니며 식사를 한 뒤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는 독종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치나 샤워를 3일에 한 번 하면 많이 한 거고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씻곤 하거든요. 유럽에서 향수가 발달한 이유도 잘 씻지 않아서 발생하는 채취를 감추기 위함일 정도로 유럽인들은 절대로 한국인들만큼 자주 씻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인 수진을 그대로 따라해 봤음에도 제겐 여전히 시큼한 채취가 날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유일하게 독한 채취가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진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을 하고 말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문스럽기도 했어요. 분명 수진은 제가 사귀었던 한국인과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수진에게 도대체 한국인의 진실은 뭐냐며 따져묻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수진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인이 길거리 아무데서나 오줌을 싸고 또 통 씻지를 않아서 몸에서 악취만이 가득했다고? 글쎄, 한국에서 길거리에 소변을 보는 사람들은 오직 개와 중국인들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머리를 감지 않고 약속에 나갈 바엔 차라리 약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거든. 아무래도 내가 만났던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던 것 같아. 나는 대학생 때 중국인 유학생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묘사했던 특징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 저는 수진의 말을 듣고 그동안 뒤죽박죽이었던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이 완전히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이 그럴 리가 없던 것이고 저는 중국인에게 속아 그렇게나 좋아했던 한국 문화에까지 전부 등을 돌려버리는 한심한 행동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수진과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또 우연히도 그녀와 저의 일정은 얼추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서유럽을 도는 일정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와 함께 다닐수록 저는 계속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고 터키 입장에서도 배울 점이 참 많은 국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그러나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이고 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아직도 터키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다수 계시고 이 말인즉슨 당시 한국 전쟁을 거치며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한국이 이렇게나 빨리 정상 궤도에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 수진과 함께 서유럽 국가들을 다니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연이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터키 출신인 저는 서유럽 선진국들에 입국하려면 여러 비자 서류와 삼엄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인 수진만큼은 항상 귀빈 대우를 받으며 무비자로 3초 만에 서유럽 입국에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알고 보니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파워 2위에 해당하는 무지막지한 힘을 가졌고 이 말은 한국의 외교력은 전 세계에게 인정받는 상태임과 동시에
한국인들은 이미 전 세계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나 삼엄하고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서유럽 공항 직원들이 수진의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환대를 해주는 장면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제 터키 여권을 보고는 이곳에 대체 왜 온 거냐며 제 통장 잔고와 개인 정보까지 확인하고 심지어 이곳에 테러를 하러 온 건 아니냐며 무례한 질문을 건네던 독일 공항 직원은 한국인 수진의 여권을 보자마자 혹시 통역사가 필요하냐며 믿기지 않는 친절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물론 수진은 영어를 꽤 유창하게 했기에 통역사는 딱히 필요가 없었지만 아무튼 그렇게나 콧대 높은 서유럽 공항 직원들이 한국인 한 명에게 온갖 정성을 쏟는 모습은 적어도 한국은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면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오직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받는 특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비즈니스석에 자리가 남을 경우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승객들 중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정책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국적자들은 이러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고 덕분에 수진은 비즈니스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국적자들은 기내에 비상 상황이나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는 놀라운 사람들이었고 또 한국은 매우 강력한 경제대국이므로 한국인 여행자들은 외국 항공사들에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손님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국가 경쟁력과 부유한 면모 덕분에 한국인들은 공항뿐만 아니라 항공사에서도 늘 VIP 대우를 받으며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국적 자체가 강력한 경쟁력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역시나 독일과 영국 등 서유럽 선진국에 도착해서도 한국인 수진만큼은 늘 호의적인 대우만을 받으며 편안한 여행을 이어나갔는데요. 물론 몇몇 서유럽 사람들은 수진을 중국인으로 오해하곤 했고 그녀에게 따가운 시선과 차별을 하려고 하곤 했지만 그들 모두는 수진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매우 정중한 환대를 하며 수진을 반겨주었죠. 저는 국적 하나만으로 환대를 받는 이러한 상황에 그저 벙찔 뿐이었고 터키 국적자인 저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받을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울적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유럽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때가 찾아왔죠. 그런데 저는 뭔가 한국에 대해서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나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한국이지만 중국인에게 속아 한국을 싫어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을 마치고 터키로 돌아가는 대신 수진과 함께 한국으로 가서 한국 여행을 즐겨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유럽에서 한국으로 가는 긴 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 하나를 인지하게 되었죠. 한국인들의 유전자는 특별함 그 이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 기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머무니 점점 유럽인들의 지독한 채취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오직 한국인 수진에게만큼은 그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진은 분명 오랜 비행을 했음에도 마치 방금 탑승한 것처럼 멀쩡한 얼굴 상태와 아무런 채취도 나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를 포함한 유럽인들은 피곤과 개기름에 찌들어 완전히 망가진 얼굴 상태와 지독한 채취만을 풍기고 있었기에 저는 이쯤 되면 한국인들은 신인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가까스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내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 수진의 집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재수없게도 저희가 지하철을 탑승하려는 시간대는 다름 아닌 한국의 출퇴근 시간대 아니겠어요? 당연히 지하철은 만원 상태였고 저는 갑자기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직업 탓인지 아니면 선천적인 탓인지 남들보다 몇 배로 예민한 후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터키의 만원 버스를 잘못 탑승했다가 한 아저씨의 땀에 젖은 겨드랑이에 얼굴이 파묻혀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터키인들은 한국인들처럼 축복받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이 말은 땀 냄새는 시큼한 채취에 더해 압도적인 악취를 풍긴다는 소리였는데요. 결국 저는 순간적으로 구역질이 치밀어서 목숨을 걸고 몸을 버둥거렸지만 키가 작은 제가 만원 버스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저는 만원 버스 안에서 그대로 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무리 토를 했다고 해도 버스는 정해진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었기에
괜히 제 예민한 후각 때문에 토를 뒤집어 쓴 승객들은 한동안 절규에 찬 비명소리를 질러야 했고, 그렇게 승객들의 비명과 토 냄새에 완전히 잠식당한 지옥 버스는 계속해서 도로를 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민폐짓을 하고 싶지 않던 저였기에 저는 그동안 만원 대중교통에는 절대로 타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은 한국의 출퇴근 시간대였고, 승객들이 붐비는 한국의 출퇴근 시간대는 몇 시간이나 지속된다고 했기에 저는 이 지하철에 안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수진에겐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긴 했지만 저는 모든 한국인들이 수진처럼 매일같이 몸을 씻고 또 축복받은 유전자를 가진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저는 등 떠밀려 한국의 만원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타게 된 한국의 만원 지하철에서 저는 그 즉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만원 지하철에서도 그 어떠한 악취도 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웬만한 대중교통에서는 사람이 아예 탑승하지 않고 있는 객실 내부에서도 고약한 채취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러한 채취는 사람이 탑승하면 곱절로 심해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만원 지하철에서도 그 어떠한 냄새조차 나지 않는 건지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에게 향수 연구원으로서의 동경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저는 아무리 씻어도 절대로 한국인들처럼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그저 좌절감만을 느껴야 했어요. 물론 한국의 객실 내부가 쾌적한 이유는 한국인들의 선천적인 타고남도 있지만 한국의 강력한 인프라 덕분이기도 했는데요. 한국 지하철의 모든 객실 내부에는 자동으로 최적의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해주는 AI 중앙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대통령실에서조차 볼 수 없는 공기청정기까지 돌아가고 있었기에 한국 지하철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타도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였죠. 물론 한국인들의 질서의식도 매우 우수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객실 내부는 분명 혼란스럽고 정신없어 보였지만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가 존재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몸에 닿지 않게 서로 간에 약간의 공간을 두곤 했으며 다른 승객들이 열차에 승차하고 하차할 때도 좁은 공간임에도 어떻게든 비켜주며 공간을 200%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안 그래도 꽉 찬 객실에서 다른 승객들이 탑승하면 자신이 더욱 불편해지므로 일부러 승객들의 탑승을 막는다거나 내리려는 승객들을 보고도 귀찮아서 안 비켜주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수진처럼 세계에서 가장 배려심 깊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여러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며 수진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바로 한국은 모든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고 있는지 아파트 구석에는 분리수거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웬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든 쓰레기를 일일이 분리수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떻게 분리수거하는 법을 안다는 말인가? 터키에서는 분리수거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그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유럽 국가들은 말로는 친환경과 지구 보호를 외치지만 현실은 분리수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마저도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니 저는 그저 얼이 빠져서 초등학생 아이에게 분리수거를 어디서 배웠냐며 영어로 말을 걸어봤는데요. 물론 저는 아이에게 말을 걸자마자 아이가 영어를 알아듣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영어를 전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초등학생 아이는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깜짝 놀랄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배웠어요.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플라스틱과 금속, 종이, 음식물 쓰레기 등 여러 범주로 폐기물을 분류하는 재활용 쓰레기통을 갖추어 놓았고 이 재활용 쓰레기통에 알맞게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면 각종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 코인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인으로 간식을 먹기 위해 열심히 재활용 공부를 했고 이제는 완벽하게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에 대해서도 놀랐지만 한국의 천재적인 교육 방식에 정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이 이렇게나 빠르게 발전하고 인정받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들의 천재적인 지능과 교육 덕분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물론 한국은 인류의 기술 강국답게
매우 놀라운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곳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쓰레기의 양을 모니터링하고 폐기물을 자동으로 압축하여 공간을 최적화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었거든요. 또한 쓰레기통은 쓰레기의 양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만약 쓰레기통이 꽉 차게 될 경우 폐기물 수거 센터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어 비워야 할 시기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수거 비용까지 절감하며 쓰레기가 꽉 차서 넘치는 상황까지 막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었고, 아무래도 한국은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하나마저 극도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킨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놀라웠던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하며 드디어 수진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지 3일 만에 저는 한국인들은 굳이 타고난 유전자를 갖지 않았어도 절대로 악취 따위는 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청결에 있어서는 독종 그 자체였거든요. 저는 그녀가 그저 자주 씻는 것 외엔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수지는 식사 후에 설거지를 쌓아두는 법이 없었고, 식사가 끝나면 게으름 피우지 않고 그대로 설거지를 마치는 독종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은 불쾌한 음식 냄새가 날 새가 없었고,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하루에 설거지를 2회 이상 하는 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독한 모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체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자마자 곧바로 설거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 엄마는 약간의 결벽증을 앓고 있음에도 설거지는 3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하고, 또 전 세계인들의 평균 설거지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설거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다니 이건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모습이었지만, 수지는 오히려 어차피 해야 할 일을 왜 미루냐며 설거지를 며칠씩이나 모아서 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세탁 습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세탁물을 3일 이상 모으는 법이 없었으며 속옷과 흰옷 등을 모조리 분리해서 세탁했거든요. 웬만한 유럽인들은 세탁물을 열흘 이상 모으는 것이 당연하고, 또 신발이나 가방 등 온갖 지저분한 의류들을 한 번에 세탁기에 넣고 세탁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수지는 이러한 제 말에 질색을 하더니 어떻게 몸에 닿는 옷과 신발을 함께 세탁기에 돌릴 수가 있냐며,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전부 다 자신처럼 세탁기를 돌릴 거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압도적인 면모에 감탄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타고났음에도 노력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한국전쟁 이후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통해 기적을 써내려갔듯이 한국인들은 애초부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기에, 한국인들은 악취가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분명 자신들의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게 만들었을 거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국인들이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특별 대우를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고, 이들의 경제력과 문화, 기술력 등은 그저 허투루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저 한국을 우러러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